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1, 2위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인데요. 지역 표심 잡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동선은 달랐지만 양측의 충돌은 계속된 가운데 이재명 표 기본소득 공약을 둘러싼 공방전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국민의힘 양준호 대변인의 입장 같이 이제 들어보셨는데 양궁 3관왕 안산 선수와 관련한 남혐 용어를 쓴 탓이다라는 양 대변인의 개인 SNS에 이제 그런 자신의 입장,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안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양궁 역사상 첫 3관왕을 이룬 그런 쾌거를 이루고 난 직후에 이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인터넷상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이성을 잃은 황당한 행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일단락되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권 정치권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사실 국민의힘 양준호 대변인께서는 남성 혐오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사실상 안산 선수를 공격하다시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배지를 달았습니다. 입당 이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급해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철학적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한 큰 논란을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20시간 논란이라든지 대구 밀란 논란, 그리고 세금 논란, 그리고 이번에는 또 부정 음식, 그리고 이한열 열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지기가 조금 과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캠프의 정치적 해석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연 확장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극우 프레임에 휘말리기 십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급하게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윤석열 본인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본인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초에 예상을 했지만 급하게 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시니까 이재명 캠프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오늘 전국 순회 일정을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첫 번째 이제 대구를 시작으로 마지막 이제 대전을 찍었는데, 전국 순회를 통한 전국 바닥 민심 어땠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가 일단은 대구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바닥 민심을 훑었는데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고향을 방문해서 초심을 한번 다져보자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노동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대구와 경북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본가까지 방문하면서 그 노동의 가치를 한 번 더 일깨워줬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역 민심은 결국에는 균형 발전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 대구를 발전을 위해서 울산, 창원, 부산, 그리고 전주, 대전까지 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발전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방 분권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은 대안들을 얘기해주면서 언론 인터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만큼 우리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민심을 우리 이재명 후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적절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 기세도 참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3강 구도로 재편되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캠프 측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 한때는 40%대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일부 복원될 것이다, 이런 거 된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견고하게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0일에 MBN 매일경제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34.7%,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20.8%를 얻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전주와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는 올라갔고 또 이낙연 후보는 조금 소폭 하향했던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강 체제가 흔들리고 3강 구도로 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우리 민주당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이길 사람,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제 그 본 경선에서 이제 원팀 협약식도 갖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제 외쳤지만 현재 이제 분위기를 봐서는 뭐 지지율 1, 2위 간의 다툼은 뭐 늘 양상이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난타전도 참 그 치열한 양상인데요. 특히 이제 공약 이행률 그리고 야당의 이제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요 사안에 대해서 많은 그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원팀이라고 외치고 나서 사실 많은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주장해 주시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책 검증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6명의 후보가 다 함께 이제 머리를 맞서매고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입장에서 강하게 나가는데 네. 뭐 일부 조금 넘치기도 하죠. 사실 여기서 보면 공약 이행률 얘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후보자로서는 당연한 검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일부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통계 지표가 동일 연차에 대한 통계 지표라든지 그리고 동일 조사 기관에서 한 걸로 우리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국민들이 조금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사실 법사위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보는 항상 당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명의 유권자로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뭐 우리 법사위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상원 기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검증은 더 맹렬하고 강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낙연 캠프 측은 이재명표 기본소득 공약을 연일 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심송심이라고 해서 앞선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뭐 이재명 지사를 밀어준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공정하게 경선을 주재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그러나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위원회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겨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공정하게 경선을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낙연 후보님 신복집 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지금은 그 경제적 구조의 침체와 저성장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의 대안이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그 작년도 매출과 그 재작년도의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매출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이것이 지역에서 소멸성으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본소득은 결국에는 복지정책으로 접근을 하지만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정책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침체기와 성장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본소득이 훨씬 더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야 안팎에서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사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갖기실 건가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장님들께서 먼저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정책이자 그 경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치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안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 같은 전쟁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일깨워줘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지자체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단체장들의 용기와 결단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네.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그 지자체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제 트레이드마크는 이제 사이다 화법인데 그동안 이제 좀 김이 빠진 사이다다 이런 이제 네. 평가도 나왔었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거칠어져서 돌아왔다는 이제 평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이제 화법은 당내에서는 또 캠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정치인이 가장 국민들께 쉽게 다가가는 방법은 어려운 말도 쉽게 풀어주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굉장히 능숙하게 쉽게 풀어줘서 사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뭐 그간에 김 빠진 사이다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경선 과정이고 결국에는 원팀이다 보니 상대방에게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좀 약하게 발언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거티브와 이런 공방들이 가열되면서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국민들께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의견들이 캠프 내에서 모여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이런 사이다 발언들 쉽게 풀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의원께서 현재 문체위 소속이시죠? 맞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문체위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당 단독 처리로 말이죠. 야당과 언론 쪽의 반발이 거센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그 야당에서는 지금 이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비난을 일삼고 계신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 보상책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도 있었고 공식적으로도 어떻게 자중책을 마련할 것인가, 자생책을 마련할 것인가도 여쭤봤었는데 지금까지 뚜렷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 보상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이 피해는 지난번에 우리 대만 카스테라 같은 사건을 보면 그분은 결국에는 무고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망하는 이런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조금이라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언론과 함께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가짜 뉴스 방지를 하기 위한 언론 중재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그 관련한 그 문체위 전체 회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당이 참석을 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구가 문제가 있다면 자구 수정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상임위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만한 의지를 충분히 피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임위에서 지도부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야당이 회의에 들어오느냐, 회의에서 가구 심사를 통하는 노력을 충분히 거쳤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여당 초선으로서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포부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의 목표보단 올해 내년까지 좀 말씀드리고 내년까지요? 싶은데요. 네. 우리 그 4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저는 굉장히 헌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완의 개혁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4기 민주정부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서의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네, 한마디 네. 드리자면요. 제가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통과를 가장 염원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법안들이 많거든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셧다운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군인재 보상법이라고 이제는 국가에서 다쳤으면 국가에서 책임지는 법안, 이런 상식적인 법안들은 빠르게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이슈가 있는 또 백신 휴가법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백신 휴가법이 통과돼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 편안하게 노동자들도 휴가를 요청할 수 있게끔 이런 사회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목표하신 그런 의정 활동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이제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여권 대선 주자들 간의 공방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약 경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